이번 시간은 진해제, 기침억제제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크게 주된 기전에 따라서 중추성이냐 말초성이냐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기침 반사에 대해서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리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각종 기침 수용체를 통해서 연소라고 하는 기침 중추, NTS를 이제 들어오는 구심성 뉴런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베이거스 너브 미주신경이라고 했었고요. 여기서 신호가 들어오면 이 연소에서 이제 출력이 되는 원심성 뉴런이 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뭐 리커런트 라렌지알 너브라든지 뭐 프레닉 너브 등등이 있었고, 자, 이런 뉴런을 통해서 효각이 근육, 그러니까 뭐 각종 호흡근 아니면 후두근 등 이런 것들의 이제 협초를 통해서 기침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연수를 직접적으로 억제하거나 아니면 자,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신호가 무조건 이제 반응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역치값 요거를 높여 놓으면 함부로 기침이 안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이런 이제 중추에 작용하는 진해제를 중추성 진해제라고 하고요. 자, 이 앞에 그러니까 구심적 뉴런 단계에서 막는 그런 진해제를 말초성 진해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중추성 진해제부터 설명을 해볼 텐데, 크게 마약성과 비마약성이 있습니다. 마약성에는 모르핀 그리고 코데인이 대표적이고요. 더 많습니다. 중추성 마약성 진해제는 일단 중추성 진해 작용을 주로 하긴 하지만 말초성 진해 작용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요. 이걸 과도하게 썼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핀 부작용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이거는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단기간만 쓰거나 아니면 다른 약제를 일단 써보고 그래도 적절하게 조절이 안 될 때 제한적으로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몰핀부터 본다면요. 자, 몰핀의 부작용은 항상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외우면 좋다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스펠링을 딱 펼쳐주시고, M은 마요시스 축동, O는 세데이션 진정, R은 호흡 억제, P는 뉴모니아 아스피레이션 흡인, 하이포텐션 저혈압, 인컨티넌스, 이거는 뭐 변비 쪽 생각해 주시면 되고, 노우지아 이메시스, 오신구토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죠? 모르핀은 여러 군데에서 나오니까요. 자, 그리고 류포리아, 그러니까 그 행복감 같은 것도 주고요. 또 의존성, 신체적 의존성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쓰는 게 아니다. 일단 다른 진해제로 조절이 안 되는 심한 기침에서, 예를 들면 말기 폐암 환자에서, 그러니까 다른 약제로도 조절이 안 될 때 제한적으로 쓰기도 하고요. 또 이제 진통제가 이제 된다는 점, 그리고 또 항불안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점은 좋은 점이지만, 결국에는 과도하게 쓰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히나 위험이 되는 진정, 호흡 억제, 변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드물긴 하지만 이게 또 히스타민을 분비시키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기도 쪽에 히스타민이 막 분비가 되면 이게 또 기도 수축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코데인은 몰핀의 뼈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메틸에터가 이제 첨가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몰핀처럼 얘도 이제 진통, 진정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몰핀보다는 이 신체적 의존성은 덜한 편이고요. 일단 간 기능 저하 환자에서 사용을 주의해야 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는 별도의 용량 조절은 필요 없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역시나 유사하게 뭐 졸림이라든지 오심이나 또 구토, 변비 등의 부작용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드물지만 다형 홍반의 알레르기 피부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중추성 비마약성 진해제의 대표적인 약제에는요, 덱스트로메톨판 그리고 1세대 항히스타민제가 대표적입니다. 자, 일단 덱스트로메톨판부터 설명드리면요, 그러니까 임상에서 굉장히 널리 쓰이는 진해제 성분이고요. 약국에서도 구할 수 있는 그 일반 감기약에 들어있는 진해제 주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몰핀의 합성 유도체고요. 코데인과 작용 기전이 유사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덱스트로메톨판은 오피오이드 수용체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수용체를 건드릴 수 있지만 진해제로서의 주된 메커니즘은
바로 NMDA 수용체 기량제로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분류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진통 효과나 진정 효과가 없어요, 얘는. 그러니까 진통과 진해제 이게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같다는 게 아니라 별도의 수용체가 있다라고 하는 걸 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피오이드 아까 마약성 진통제에 해당하는 코데인이나 몰핀 그건 이제 진통작용이 있었죠. 그러나 비마약성에 해당하는 이 덱스트로메톨판은 진통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똑같은 진해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메커니즘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진통과 진해제는 또 별개의 특성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코데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간 기능 저하 환자에서 일단 사용을 아예 피하는 게 좋고요. 부작용으로는 졸림이나 구토나 두통 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치료 용량에서는 우리 아까 몰핀에서 설명드렸던 호흡억제 그리고 중독 이런 것들은 유발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덱스트로메톨판은 많이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세대형 히스타민제 좀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프리말란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리말란. 자, 이게 바로 메퀴아진입니다. 메퀴아진. 이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퀴아진. 그리고 또 유명한 게 페니라민이 있죠. 그리고 액티피드. 이게 뭐냐면요. 트리프로리딘.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친유성이 있는 겁니다. 리포필릭하다라고 하죠. 이 친유성 때문에 이제 CNS 중추신경계를 투과할 수가 있는 거고요. 투과해서 역시나 중추성 진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스카린성 수용체를 억제하기도 하고 말단 수용체인 TRPV1 제가 통증에서도 설명드린 적이 있고 최근에 기침 반사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수용체죠. 대표적으로 캡사이신 같은 거 그리고 각종 염증 물질 같은 거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까지 이제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중추뿐만 아니라 말초성 진해제 역할도 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제가 이제 엊그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우리 만성기침 가이드라인 제가 설명드렸었죠. 만성기침에서 경험적인 치료제로서 퍼스트가 바로 이 1세대형 히스타민제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만성기침을 유발하는 4대 질환하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있죠. 비염, 부비동염 관련 만성기침, 상기도 기침 증후군, 그리고 천식 중에서도 기침만 하는 기침 이형 천식이 있다라고 했었고 또 비천식성 호상구 기관지염, 또 하나가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자, 이때 상기도 기침 증후군에서 이런 1세대 항히스타민제 많이 쓴다. 그래서 일단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퍼스트 경험적 치료제로 쓰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비마약성, 마약성, 중추성 진해제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은 이제 말초성 진해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말초성 진해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초의 기침 수용체 그리고 이제 구심성 신경 활성도 이 에이퍼런트 뉴런의 어떤 이 활성도 억제를 통해서 진해 작용을 하는 겁니다. 방금까지는 우리가 이 연수 중추를 억제하는 게 이제 주된 기전이었다면 이제 이쪽을 억제하는 약제들인 거죠. 자, 일단 제 대표적인 게 레보드로프로피진. 자, 이게 이제 레보투스로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고 아니면 레브로콜 아니면 레프로핀 이런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 약제도 이 구심성 경로에서 C5 있죠. 느린 통증 수용기죠. 자, 이거를 이제 차단해서 기침을 억제하는 약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벤조나테이트. 자, 이거는 이제 테살론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또는 벤프로페린 이런 약제들은 이제 폐 쪽의 신장 수용체를 억제하거나 또는 미주신경 쪽의 신장 수용체를 억제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말단 쪽에서 진해 효과를 가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약제는요 또 이제 연수 쪽에 기침 중추를 또 일부 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헌에 따라서는 또 중추성으로 분류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애니코프 바로 세오브로민인데요.
이 약제는 제가 방금 항히스타민제 1세대 약제에서 이게 이제 TRPV1 억제한다라고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해니코프가 TRPV1 요 소용체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미조신경의 고심성 신경 활성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진해작용을 나타내는 말초성 진해제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타 등등인데요. 참고적으로 들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TCA입니다. 4만개 항울제인데요. 여기에서 해당하는 이제 아미트립틸린이 있죠.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아미트립틸린이 바로 신경 장애와 관련된 기침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뭔가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거죠.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나서 그래서 이제 미주신경에 손상이 발생한 겁니다. 미주신경 장애가 왔을 때 그런 이제 기침에 대해서 매우 뛰어난 진해 효과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한 감각 신경 장애로 인한 이런 기침에도 일부 이제 주관적인 기침 증상 호전을 보였다라고 알려져 있는 약제가 아미트립틸린입니다. 두 번째는 바클로펜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단트롤렌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죠. 이게 바로 근육이완제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사실은 이게 좀 이제 비교를 해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바클로펜 역시도 근육이완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메커니즘 자체가 가바, 그러니까 억제성 신호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거죠. 가바 리셉터를 항진시키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억제 신호를 강하게 만드는 건데 이 약제 역시도 이제 진해 효과가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가바펜틴입니다. 자, 가바펜틴은 제가 정말 여러 곳에서 설명드렸어요. 일단 얘는 항경련제로 알려져 있지만 이게 가바 역시나 수용체 항진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억제 신호를 또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항경련제지만 진통제로서 활용이 되는 약제라고 했었고 자세하게 다룬 적도 있고요. 또 어디서 설명드렸었냐면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증상 치료를 목적으로 쓴다라고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TCA 그리고 항경련제로서 가반펜틴 설명드렸었고 또 SNRI 이런 것들 함께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이렇게 이제 기타 약제로서도 얘네들이 이제 진해 효과를 가진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